예. 사실, 지난 며칠간 저에게 단일화 운운하면서 국민의힘이 가한 행위는 굉장히 모욕적이고, 그리고 이번 선거를, 비전의 선거가 아니라 난장판으로 만들려는 시도였다. 저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특히 그 당의 방송 패널이나 이런 분들이 나가서, 방송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선거판을 어지럽힌 것에 대해 가지고는 그분들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해 소지를 이제 완전히 없애기 위해 가지고 오전부터 제가 아마 전화 걸어보신 분은 알 겁니다. 모든 전화번호에 대해서 수신 거부 및 차단을 설정해 놓았고 앞으로 국민의힘의 어떤 인사와도 이 단일화에 관해서 소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제가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이 선명하게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을 이루는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정말 모욕적이었던 것은 정말 제가 4년 전에 정말 어떤 개인적인 욕망보다도 공익을 앞세워서 대한민국의 정치 재건과 복원을 위해 가지고 노력했던 그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찰나와도 같은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봄에 대해 가지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회복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 가지고 누가 그것을 짓밟았고 누가 그것을 다시 바로 세우려고 했다는 것을 드러내어 말하는 것을 주저했고 그들이 오히려 십수년간 보여줬던 보수 정치에서 가장 민낯치고 저열한 형태의 배신자 담론으로 단일화 담론을 이끌어 나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제가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 이유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이준석을 배신자로 만들겠다는 그 시도 어떤 국민이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정말 핸드폰에서 문자 메시지함을 올릴 때마다 무한한 모욕감을 느낍니다. 저한테 2022년도에 상스러운 요구로 문자를 날리던 분들이 그 문자가 지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2023년에는 저에게 자살 종용하던 분들이 2025년에는 저에게 읍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니까 저에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의 사람이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저에게 문자 메시지로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행위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감정선을 가진 사람들과 무슨 일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단연하게, 단호하게 이런 앞으로 저에게 더 이상 감정을 자극하고 정치를 희화화하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혁신당은 정말 정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외에 다른 관심사가 없음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예, 태종 기자입니다. 오늘 기자회견문에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문구는 명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이동훈 공보단장이 제기한 당권 거래설에 대해서 양양자 위원장은 그 거래를 제안한 사람이 누군지 못 밝히면 자작극으로 간주하겠다라고 했는데 대체 누군지 밝힐 수 없다면 왜 그런지. 양양자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진짜 하셨다면은 그 자체로서 저는 그분은 정치 부적격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제가 계속 말하지만은 이 2차 가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물을 만난 고기처럼 날뛰었던 사람들이 모 전직 당대표 주변에 있는 인사들 아닙니까? 벌써 그분에게 줄서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가신 거라면은 정치할 자격 없는 분입니다. 그 이상 언급 안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앞부분 단일화 부분 안 한다고 했습니다. 뭐 어디가 부족한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헷갈려서 그러는데 네. 이동훈 단장님이 어제 페이스북에서 대부분 친윤계 인사들이라면서 이제 당권을 대통령이 단일화하자 뭐 이렇게 말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인하대에서 후보님 백브리핑에서 당권 주겠다고 한 사람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게 약간 어떤 게 좀 사실 저에게 없었고요. 이동훈 단장이 무슨 말 했는지는 제가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회견문에서 경상도 지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수치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 만약에 지금까지 여러분들 다 결과로 있는 해결이 안 되는 여러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 비용 문제가 왜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단일화에 응하는 순간 그 비용 문제 똑같은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에 응해가지고 후보 관계를 따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 한다? 저는 논리 구조가 뭔지를 우선 질문으로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는 게, 안철수 후보 지난 선거 단일화해가지고 한 푼도 보전 못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슨 변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비용 변수가 있다 그러면은 더 후보로서 열심히 해서 그 비용 보전선을 넘기는 것이 과제인 것이지, 저는 그건 질문의 방향이 약간 좀 그냥 호사가들이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비용 때문에 단일할 건데 무슨 질문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거를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도. 예. 예. 여론조사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보면 지금 당 관계자들이 자체 파악하는 여론조사 추이가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구체적으로 지역적 지지율 지표인지 아니면 연령상인지 1대1인지 이게 궁금하고 이게 제3자 구도에서 사전투표를 전에 골든크로스가 이뤄질 수 있는 속도라고 보시는지. 지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론조사에 보면은 지금 오늘도 발표된 갤럽 조사 하나에서 결국에는 양자 구도로 놓고 봤을 때 김문수 후보와 그 이재명 후보 간의 경쟁력 차이나 저와 이재명 후보 간의 경쟁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 말인즉슨 유권자는 이미 당세만 놓고 보면은 이준석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오늘 기자회견은 전략적으로 이제 유권자가 선택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를 저지하기 위한 가장 최적화된 후보가 누구냐, 이제는 당세 빼놓고 생각해라, 그런 제안을 제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권자들께서 당연히 이준석으로 전략적 이동을 하면은 당연히 저는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는 더 경쟁력 있는 후보는 이준석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이미 지표들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양자 조사를 했을 때 이준석이 그 후보로 올랐을 때 이재명 후보의 득표력이 50% 이하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조사의 결과거든요. 저는 그거 이상의 어떤 다른 지표가 이미 있을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 하신 얘기는 투표일까지 불가역적으로 절대 안 뒤집히는 건지.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뒤집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양자 대결구도나 일반 국민 단일화 같은 정책을 제안하더라도 절대 단일화에 못하는 전혀 없습니다. CBS 국경입니다. 오늘 단일화 안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신 건데 혹시 뒤집힌다면 그 경우에 의원직을 사퇴하실 수 있는지. 안 뒤집을 건데요. 그리고 의원직은 동탄 주민과 약속인데 왜 사퇴를 합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돈 걸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건 참 모욕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오전에도 이미 단일 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중립 기자회견에 참석하시는 계기나 필요성 있는 계기가 있어요? 아니, 국민의힘의 일부 인사들이, 특히 저는 방송 패널도 조심해야 된다 생각하는 것이, 계속 나가가지고 말은 저렇게 하지만 무슨 아닐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들이 입을 놀리는 것이 결코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안철수 의원하고 만나기도 했는데요. 네. 단일화 협의를 애초에 할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아니요. 저는 안철수 의원은 제가 누차 말했지만은 계엄 사태에서의 진정성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안철수 의원이 무슨 말 하는 건 듣는 것도 예의다라고 생각해서 듣는 것이고, 저는 원래 언론인들 잘 아시겠지만은 저한테 전락 오고 저한테 만나지 않은 사람들 잘 만나는 편입니다. 예. 예. 한 가지만 더 있으면 하는데, 국민의힘 친윤 의원들이 이제 다른 당의 국민의힘 당권을 주겠다고 하는 당권 거래를 제안했다는 풍도가 나왔다고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실제로 당권 거래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 어떻게? 저는 폭로라는 말을 붙이니까 굉장히 대단한 일처럼 보이는데요. 제안이 있었나요? 저한테 없었습니다. 누구한테라도 통해서 그러니까 이동훈 단장이 했던 말에 대해서 저한테 확인을 이제 바라고 하신 건데, 그건 이동훈 단장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호사가들이 하는 그 정도 얘기, 우리 흔히 있는 얘기 않습니까? 이준석이 단일화를 해주면은, 해준다는 의미가 뭔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김치국부도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친윤 세력이 당연히 당권을 주는 방법은 당원 단계 없기 때문에 그들이 지원해가지고 당대표 전당대회 만들어주겠다는데, 전 처음부터 일관되게 얘기했던 게, 당대표 해가지고 선거도 다 이겨봤던 사람이 그렇게 그거에 미련이 있겠으며,
그거 내가 관심도 없는데 왜 그러냐. 저는 일관되게 밝혀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이동훈 단장에게 어떤 식으로 전달했는지는 저는 뭐 관심도 없습니다. 바쁜 선거 와중에. 이 사안에 대해서 이동훈 단장에게 뭐 확인하거나 또는 뭐 문책하신 적은 없을까요? 문책을 할 이유는 뭘까요? 그쪽에서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것이지 이동훈 단장이 잘못한 일이 뭘까요? 예. 국민의힘 측에서도 후보님께 러프로 보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전략의 한계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2020년 총선에서도 황교안 대표 체제하에서 저는 누차 임리 그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하지만은 뭉치면 이긴다 같은 거 하다가 180석 당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은 한 번도 업그레이드 된 적이 없다. 짧은 찰나와도 같은 김종인 인석 체제 하에서 빼놓고는. 예.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님께서는 계속 찾아가서 단일화 관련 말씀 여쭙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단일화 때문에 찾아가겠다고 하시면 만나지 않으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지금까지도 안 만났습니다. 예. 기자님? MBN 김현인데요. 아까 뭐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모욕적이었다, 단일화 제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대선에서 보수 진영이 패배를 하게 된다면 책임론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아닙니다. 자유롭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한테 배신자 남론 씌우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비논리적인지 한번 만약에 그런 대선이 이재명 후보가 승리하고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은 한번 해보라고 하십시오. 또 그렇게 배신자 남론 또 해가지고 그걸로 한 몇 년 또 유승민 괴롭히던 것처럼 몇 년 해보라고 하십시오. 그게 어떻게 진영이나 아니면 전체에 도움이 되는지는 굳이 그걸 찍어 먹어보겠다면은 해보라고 하십시오. 다른 질문 더 있으신가요? 네, 후보님 여기 있습니다. 사실 그 단일화 담론이라는 게 3대 후보의 표를 뺏어먹는 전략이잖아요. 여기에 좀 효과적으로 대응하실 만한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완강한 거부를 일사를 밝혔고요. 저는 딱 봐도 이제 견적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단일화에 대한 완강한 거부를 했을 때 아마 국민의힘 내에서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겁니다. 첫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스토킹한다. 두 번째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준석을 까기 시작한다. 전자 후자 모두 진정성이 없는 행동이라는 것이 입증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길을 택할지 모르겠지만 현명한 선택하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번 주나 이제 앞으로 선거 일정에서 이번 주에 좀 집중할 일정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당장 내일은 우선 TV 토론이 있는 날이지만은 그럼에도 제가 노무현 정신에 대한 얘기 계속 했기 때문에 최대한 이른 시각에 노무현 대통령 뵙고 올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아직까지도 제가 많은 요청이 있었지만은 뵙지 못한 분들 그리고 가보지 못한 곳들이 많습니다. 꾸준히 부지런히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TV 토론 준비야 말할 것도 없고요. 예. 대표님, 네, 아까 오후 브리핑들이 나온 내용인데요. 지금 이런 시기에 명태균 씨랑 통화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늘상 아시는 것처럼 저한테 전화 걸어오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항상 받아줍니다. 그것이 하다못해 윤핵관들도 사실 전화 오면 받아주곤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도 몇 년간의 기간 동안에도 그래서 명태균 사장이 저한테 전화한 것에 대해서 받아가지고 굉장히 짧은 통화를 했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그분이 뭘 말하든지 제가 거기에 따라 움직일 계제도 아니고요. 예상하겠지만은 그분이 아마 단일화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할 텐데요. 그런 비슷한 얘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나와서 하는 얘기는 그와 정반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저한테 전화가 온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 내일 동아마을 가시면 권양숙 여사한테 만나셨습니다. TV 토론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권양숙 여사 뵙고 이렇게 오는 일정까지는 소화하지 못할 거로 예상되는데요. 한번 일정은 확정되면 언론인들께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긴 한데요. 오늘 한국영 씨 발언, 이번용 발언을 이어가지고 그게 저는 한빛병 원장이 어떤 취지에서 한 발언인지 저에게 사전 보고할 상황도 아니고 개인 유튜브 방송에 하신 거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당연히 개혁신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닌 것은 다들 이해하실 거고 그리고 저는 그 발언이 지기현 판사에 관한 의혹이 빨리 규명되길 바란다는 취지라고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기현 판사의 행동이라는 것이 만약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개혁신당도 거기에 대해서 규탄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중간 단계에서 많은 것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한미병 그 선대위원장의 개인적인 평가에 대해서 우리 당 자체가 뭐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디서요? 네. 1차 호텔 경제라고 말씀하셨는데 2차 토론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향해 준비한 게 있는데 호텔 경제학도 제가 딱히 뭐 준비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뭐 논란이 워낙 많은 분이기 때문에 어떤 총을 꺼내들지는 그때 즉석에서 그냥 생각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사실 호텔 경제학이라는 것이 저는 가볍게 그냥 질문하고 제가 그때 토론에서 얘기했듯이 이재명 후보가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려고 한 것인데 뭐 어제까지도 그게 이어지는 거 보니까 뭐 국민이 이걸 국민을 대상으로 하신 발언인 것 같은데 이걸 못 알아들으면 바보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상당히 놀랐거든요. 아니 국민이 본인이 내세운 정책이나 아니면 관점에서 잘 이해하지 못하시면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정치인의 숙명인데 그거를 모르면 바보다 식으로 해버리시니까 저도 뭐 당황해가지고 이제 좀 두렵습니다. 이분이 어디까지 튀어오를지를. 예, 좀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이재명 대표 상에서 돈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셨는데 네. 윤석열 정권의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아까 같지만 대통령이 되신다면은 부정한政策이나 증세도 할 수 있는지 국지적 확대를 위해서 앞선 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이 질문의 취지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평가할 지금 계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대립각을 많이 세워온 인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돈을 그렇게 쓰는 게 무슨 문제냐라는 취지의 또 발언을 최근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그게 문제인지 모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그 정치의 시작을 불교부 단체인 성남시장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돈 쓰는 것에 대한 관점 자체가 왜곡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본인이 성남시장이었고 돈을 펑펑 쓸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렇게 퍼줘도 된다라는 인식을 아예 내재화된 것이 아닌지 좀 궁금합니다. 실제로 성남시장 하실 때 신나게 쓰시던 것에 비해 가지고 조금 규모가 커지니까 경기도지사 하시니까 예전만큼 뭐 그렇게 돈 쓰는 거로 빛을 못 발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고가는 좀 탐나는 모양입니다. 예. 제가 본 파퓰리스트 중에 제일 지독한 파퓰리스트입니다. 다음 방송 전화 인터뷰 네. 있어서 아까 한미병 그 위원장의 그 발언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부적절하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뭐 누가 그게 옳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들려는 세상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폭군의 세상이 아니고 윤석열을 몰아냈더니 푸른 점퍼로 갈아입은 또 다른 윤석열, 다시 빨간 옷을 차려입은 작은 윤석열이 등장하는 세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정치 기적을 이루었다고 세계 만방에 자랑할 수 있는 압도적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는 대한민국입니다.